오다 노부나가를 혼노지에서 불타죽게 만든 아케치 미츠히데는 곧바로 오다 노부나가의 후계자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벌써 아케치 미츠히데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오다 노부나가의 가족과 자식들은 교토를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오다 노부나가의 맏아들이자 공식적인 후계자였던 오다 노부타다는 도망가지 않고 아버지를 구하러 가다가 아케치 미츠히데의 공격을 받고 할복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다 노부타다는 아버지를 빼닮은 외모에다 능력도 비교적 출중했던 걸로 알려진 인물로 만약에 살아남았다면 그가 일본의 지배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을 걸로 여겨집니다. 아케치 미츠히데의 표적은 오다 노부나가의 자식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노부나가의 초청을 받아서 인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노부나가의 오랜 동맹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아케치 미츠히데에게는 반드시 제거할 인물이었는데 당시 이에야스와 그를 호위하고 있었던 몇 안 되는 부하들은 미츠히데의 병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에야스가 다스리고 있었던 미카와구까지 수백 킬로미터를 뚫고 탈출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야스에게는 하토리 한조가 있었습니다. 하토리 한조는 닌자들만 알고 있었던 비밀 통로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이에야스를 호위했고요. 이가 닌자와 코가 닌자를 설득해서 이에야스가 몰래 탈출하는 것을 돕게 만들었습니다. 하토리 한조의 도움으로 미카와구까지 안전하게 돌아온 이에야스는 재빠르게 군대를 소집해서 아케치 미츠히데를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이에야스가 일본의 1인자가 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1인자의 자리를 노리면서 더 빠르게 행동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습니다. 혼노지의 변이 일어난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모리 가문의 다카마스 성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히데요시는 노부나가가 죽었다는 소식이 모리 가문에 알려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소식을 갖고 온 사자를 직접 베어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리 가문의 가신을 자신의 군막으로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은 함락 직전에 있소. 하지만 차마 수만 명의 병사들의 목숨이 모조리 어륙이 되는 건 볼 수 없으니 이 성의 성주인 시미즈 무네하루께서 직접 할복하신다면 군대를 물리겠소. 잃을 게 없었던 모리 가문은 이 조건에 합의를 했고요. 다카마스 성의 성주는 배를 띄어서 자신의 배를 가르게 됩니다. 이렇게 모리 가문과 화친을 맺은 히데요시는 무서운 속도로 교토로 진군을 합니다. 그리고 야마자키라는 곳에서 히데요시의 군과 미츠히데 군이 결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히데요시가 이렇게 빨리 회군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던 미츠히데 군이 15,000의 병력을 갖고 있었던 반면에 히데요시 군은 약 4만의 병력을 보유했었습니다. 히데요시 군은 이런 전력차를 이용해서 미츠히데 군을 격파합니다. 아케치 미츠히데는 도망가는 도중 농민들의 손에 잡혀 처참한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노부나가를 죽이고 쇼군까지 올랐지만 쇼군이 된 지 단 3일 만에 죽음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교토를 장악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전부터 라이벌 관계였던 시바타 가스이에와 전쟁을 벌여서 승리합니다. 시바타 가스이에는 오다 노부나가의 최고 가신이었지만 히데요시가 역전 아케치 미츠히데를 죽인 공 때문에 전력이 역전된 것이었습니다. 시바타 가스이에는 자신의 패배가 명확해지자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앞길을 가로막을 사람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1584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오다 노부나가의 차남 오다 노부카스와 손을 잡고 히데요시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맞서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여러 번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히데요시와 오다 노부카스가 이에야스 몰래 화친을 맺음으로써 더 이상 싸울 명분을 잃게 됩니다. 이로써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히데요시의 본거지 오사카 성으로 찾아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굴복하게 됩니다. 이때가 1586년이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듬해인 1587년 20만 명의 군대를 앞세워서 규슈 지역을 굴복시켰고요. 1590년 전국의 다이묘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려서 무려 21만 명의 군대를 소집해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었던 호조 가문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막바지까지 고민하다 총동원령에 응한 다이묘가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이 다테 마사무네였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천연두를 앓다가 한쪽 눈을 잃었는데 큰 컴플렉스였다고 합니다. 하도 못생겨서 동생이 업신여겼고요. 심지어 독살하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만은 마사무네의 능력을 인정해줍니다.
그런데 마사무네가 아버지로부터 가문을 물려받고 얼마 안 되어서 아버지가 인질로 적에게 사로잡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마사무네는 적과 함께 아버지도 한꺼번에 쏴 죽였을 정도로 냉철했었다고 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복전쟁을 펼치고 있는 동안 다테 마사무네도 일본 북쪽에서 큰 영토를 차지할 만큼 세력이 커져 있었는데요. 만약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다면 오다 노부나가와 같은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막판까지 호조 가문과 히데요시를 저울질하던 마사무네는 히데요시에게 붙게 되었고요. 고립된 호조 가문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마침내 일본 통일이라는 위협을 이루게 됩니다. 온인내난이 일어나고 120년 동안 이어진 전란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전국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신의 권력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우선 전국의 쌀 생산량과 부를 조사한 다음에 지역마다 다르게 시행되고 있었던 세금 정책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세금이 면제되고 있었던 불교 사원과 귀족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국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농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들을 모두 압수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반란과 세력 간의 다툼을 미리 억제하게 됩니다. 이때 모인 무기는 모두 녹여서 불상을 만드는 데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데요시는 계급 간의 이동을 금지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평민이 사무라이가 되는 길이 차단된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농민들은 용맹을 떨쳐서 사무라이가 되려는 동기를 잃게 되었고요. 농사와 상업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정책은 장기적으로 일본의 생산력이 올라가는 효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0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전쟁만을 직업으로 삼았던 사무라이들은 한꺼번에 실직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둔다면 그 불만과 칼날이 언젠가는 자신의 목을 노릴 거라는 것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데요시는 또 하나의 커다란 위협을 찾게 되는데요. 바로 조선과 명나라 그리고 나아가 인도를 침략하는 것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일본에 머물면서 일본사를 저술한 포르투갈의 선교사 루이스 프로이스에 따르면 히데요시가 종종 주변인들에게 이 정도의 권력을 얻었는데 커다란 위협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지금 가진 권력이나 영광을 조만간 잃고 말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히데요시를 야욕에 사로잡힌 미친놈쯤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럴 만한 사정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많은 가신들이 출병을 반대하고 나섰다고 하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침략을 강행했었다고 합니다. 이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반란을 진압해야 된다는 핑계로 자신의 병력을 전혀 참전시키지 않았는데 이후에 선견지명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자신의 세력을 온건히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92년 일본군 16만 명이 조선에 상륙함으로써 임진왜란이 시작됩니다. 먼저 임진왜란에 출전한 외장들인 고니시 유키나가, 가토 기요마사, 그리고 우키다 히데이에라는 장수들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짧게나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의 선봉에 서서 조선군에게 큰 굴욕을 준 일본군 선봉은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 기요마사였습니다. 그 중에서 고니시 유키나가는 임진왜란 때 악명을 떨친 걸로 유명한데 원래는 약재상이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눈에 띈 고니시 유키나가는 1585년 다이묘가 됩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가톨릭 신자였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매일 밤 미사를 드릴 정도로 독실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을 계획했을 때 히데요시를 말리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이 결정된 후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선봉까지 맡게 됩니다. 이순신의 활약과 명나라의 개입으로 빠른 승리가 어려워지자 명나라의 심유경과 함께 적극적으로 평화교섭에 나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끝이 별로 좋지는 못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임기응변에 능한 전형적인 문신이었다고 한다면 가토 기요마사는 전형적인 무신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둘은 서로 앙숙이었었다고 합니다. 용맹하고 저돌적이었지만 상대적으로 융통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함경도에서 호랑이 사냥을 즐겨해서 호랑이 가토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불국사와 경복궁에 불을 지른 것도 가토 기요마사였습니다. 대장장의 아들로 태어난 가토 기요마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와는 혈연관계였었기 때문에 잘 알고 지냈었다고 합니다.
농민 출신인 히데요시는 아무런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의 친구 가토 기요마사를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출세시켰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등장하게 될 이시다 미츠나리와의 원수 관계로도 유명한데요. 한성에 자신이 먼저 입성했다는 거짓 보고가 미츠나리에 의해서 발각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인물은 우키다 히데이에입니다. 키가 크고 잘생겼다고 알려졌는데 그 때문인지 히데요시가 귀여워해서 그의 양자가 됩니다. 도련님이라는 별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거나 용맹했던 건 아니었고요. 사령관으로서도 실수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복한 후에 조선을 우키다 히데이에가 다스리게 하려는 히데요시의 계획 때문에 임진왜란 때 총사령관이 됩니다. 가토 기요마사와 고니시 유키나가 사이에서 계속 휘둘렸다고 하고요. 왜군의 바지 사장 정도의 역할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행주산성에서 권율과 싸울 때 중상을 입고 죽을 뻔했다가 부하에게 엎혀서 겨우 살아났던 일화로 유명합니다. 그래도 심성은 착해서 조선인들을 살생하거나 약탈하는 것을 엄하게 금지했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징비록 비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었던 부분까지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